그럼 지금부터 2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회차 강의는 경상북도 문화재 해설사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신 전민욱 선생님께서 고대 영천 골벌국을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음향 때문에. 예, 방금 소개받은 전민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스님하고 인연 때문에 요즘 좀처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할 수 없이 왔습니다. 왔고 여기도 원래 본토백이 영천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영천분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영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저도 사실 영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안태고향은 강원도 정선이고 태어나기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서 이리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영천의 지명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지만은 그래도 이제까지 쭉 제가 이제 더듬어 오던 것 자료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조금 개탄 없이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는 영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고을 이름들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영천이란 그 나중에 시나 군이나 이런 명칭 외에 영천이란 이름이 이제 고정화된 것은 지금 벌써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천 지명에 대해서 1530년도 간행된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해서 영천은 전야화, 임고, 영주, 익양, 영양, 고을 이렇게 나오고 이건 신령현입니다. 신령현은 사정화, 화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천 신령은 여기에서 군명에서는 지나간 역사니까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우리 영천 사람들이 옛날 우리 영천 지명 얘기할 때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골벌이라는 얘기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죠? 골벌이라는 얘기는 군명에는 빠져 있다. 그렇지만은 골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최초로 영천에 있었던 소도읍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도읍 국가이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영천이나 전야화, 임고, 영주, 그 다음에 신령, 사정화 이것은 공식 명칭입니다. 공식 명칭이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익양, 영양, 고을 그 다음에 화산이라는 지명은 우리가 별명으로 부르던 별호입니다. 별호. 그래서 주로 우리가 공문서나 지명을 사용할 때는 쓰지 않고 만약에 봉군이 될 때 지금 영천 이시들 중에 이대영이란 분이 고려시대 때 영양군으로 봉군이 되거든요. 그때 영양이라는 이름이 쓰여지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있는 사진 보면은 이게 일제강점기까지 남아있던 영천 객사입니다. 객사 현판에 영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관. 그래 객사의 현판은 이 고을 이름을 맛배기로 그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별칭으로 쓴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 신령도 별칭이 화산이기 때문에 신령에 있던 객사는 화산관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옛날 동경이라고 불렀잖아. 그죠? 그래서 동경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도에 있는 것은 옛날 청도가 도주거든요. 도주관. 이렇게 이제 다 바뀌어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객사 중에 현재 그래도 연대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는 게 이제 강릉에 있는 객사입니다. 강릉에 있는 객사 본 건물은 새로 지었지만은 들어가는 산문, 그리고 객사문, 그리고 강릉 객사는 옛날 강릉이 이명이기 때문에 이명관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객사문은 그 현재 고려시대 건물로 판명이 나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에 사용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익양이라는 이름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게 포은정몽주 선생이 익양부문군입니다. 그래서 포은정몽주 선생이 봉군될 때 익양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을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아주 잠깐 같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기에 아주 잠깐 쓰였던 명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 세부적인 것은 뒤쪽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골벌이란 소도국 국가가 있었는데 골벌이 언제 생겨갖고 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은 역사서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삼국사기라는 책에 딱 한 줄, 두 줄 되겠죠. 두 줄이죠. 그죠? 두 줄 딱 나옵니다. 이게 골벌이란 게 역사서에 남아있는 최초의 기록이고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보면은 7년은 저 조분 이사금 때입니다. 조분 이사금 7년은 서기로 236년입니다. 이때 골벌국왕 아음부가 휘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스스로 항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골벌에 왕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마지막 왕 아음부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골벌국에 대해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해보고 뭘 하려고 해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어떻다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이쪽에 내가 띄워놨으니까 나중에 이 PPT 파일도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골벌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이제 이 고장을 사랑하니까 골벌이 대단한 나라처럼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골벌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신라가 되는 게 사로국, 그리고 서라벌입니다. 그죠? 서라벌과 우리 영천은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데 아까 236년에 스스로 항복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인근에 있던 이 소도 국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음집벌국, 이거는 접으로도 읽지만 국가 이름 할 때는 음집벌국입니다. 음집벌국은 안강을 중심으로 포항, 영덕까지 있던 저 소도 국가였습니다. 음집벌국하고 실직곡국은 저 소재지가 삼척에 있었습니다. 삼척, 그 다음에 지금 울진, 이 영역까지 있던 국가인데 이 국가가 이제 두 개가 싸우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신라왕이 내보다는 더 나이 많은 가야에 있는 수로왕을 모셔다가 판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판결을 했을 때 음집벌에 손을 들어줬어요. 영토를 놓고 다툴 때 이제 금강국의 수로왕이 나이가 많아 지식이 많다 해서 불러갖고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음집벌에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겨갖고 사로국, 그러니까 서라벌이 음집벌을 칩니다. 음집벌을 쳐갖고 복속을 시키거든요. 이게 102년, 102년쯤 되겠네. 102년이니까 아주 우리보다는 한 100년 이상 빠르잖아. 그죠? 그래, 음집벌을 치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직곡국 스스로 항복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산에 있던 압독국 같은 해에 와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고 또 다른 나라, 이거는 이제 소자라고 보통 보는데 국가 부를 때는 조문국이라고 부릅니다. 조문국은 의성에 있던 국가입니다. 의성에 있는 국가인데 이 국가도 서라벌이 가서 쳐서 복속을 시킵니다. 이게 185년도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속이 되죠. 그죠? 복속이 되고 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간문국은 김천에 있던 국가입니다. 간문국은 우리보다 몇 년 안 되죠. 그죠? 이 역시 좁은 이사금 때 여기 또 가서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이서국은 청도에 있던 나라입니다. 청도에 있던 나라인데 이서국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많아요. 이서국이 나중에 이제 이서국에 있던 병사들이 서라벌을 침공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삼국사기에도 나오는데 그때까지 이서국이 존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청도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래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이 보면은 이서고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꽃자. 이서의 옛날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복속은 먼저 됐는데 거기 들어왔다. 이게 역사학계에서 공통적인 이제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서국도 297년에 쳐들어왔지만 그때는 이서고국이고
옛날 나라니까 훨씬 이전에 복속이 됐을 것이다. 근데 저 청도 사람들은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 좀 자기들하고 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이래 얘기하는 사람 저래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어갖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제가 사실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주에 있던 사벌국은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이제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골벌국은 강력한 집단이었던지 아니면은 서라벌과 혼맥이 연결됐던 집단이든지 어쨌든 이 바로 제일 가까운데 여기 놔두고 다른 데 쳤다는 게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집단이었을 것이다 정도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역사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발굴된 유물 갖고 해야 되는데 골벌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유물들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천에서는 대대적인 발굴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발굴을 해서 그런 게 나오면은 이게 더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천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료를 봤는데 그 골벌국 전후로 있었던 우리 영천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줄잡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쯤 우리가 만들어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그 세계의 고인돌이 이 아시아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대륙에도 남아 있지만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아시아권역. 그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서남아시아, 중동 위쪽까지 이제 그쪽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데 아시아 중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인돌은 제일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등재가 되느냐 하면은 강화도에 있는 거, 그다음에 고창에 있는 거, 그다음 화순에 있는 세 군데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저희들 그 세 군데 다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영천에 고인돌이 몇 개 정도 있느냐 하면 한 300 수십 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에 못지 않는데 우리 영천에 있는 고인돌은 세계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세계적으로 연구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연구에서 제일 빠져 있는 것은 채석장이 어딘지 모릅니다. 고인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돌을 어디서 캐와야 되잖아. 그죠? 그런 채석장이 영천에는 불분명하다. 이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고인돌은 지금 임고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저 동네 이름이 돌백입니다. 돌백이. 돌이 박혀 있다. 돌백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죠. 영천에 있는 고인돌 중에는 규모가 그래도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임고에도 물론 있었고 그다음에 자양에도 있었고 자양은 지금 전부 수몰되고 없습니다. 그죠? 일부만 한두 개만 건져내 놨는데 그거는 이제 발굴 보고서만 지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남쪽에 있는 채악산 주변으로 대창이 가장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남부동 쪽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간에 가면은 고지동의 옛 이름이 파람마을입니다. 파람, 8팔자 바위함자, 바위 고인돌이 8개 있는 마을이다. 그러면 거기 8개 하고 쭉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옛날 새마을 운동하고 이렇게 개간 작업을 하면서 거의 다 논 가운데 있는 것은 다 깨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노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현실이. 그래 영천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고 이런 고인돌 아래쪽에 여기에 지금 갬돌이 있으면 갬돌 아래쪽에 매장을 했지 않겠나 추정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이제 돌 화살촉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임고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우리 흔하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영천에서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런 우리 좀 귀중하게 생각하던 게 아직까지 시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고경에 있는 별빛중학교. 우리가 이제 자천중학교, 허북에 있는 자천중학교, 인고에 있는 인고중학교, 대창에 있는 영창중학교, 고경에 있는 고경중학교. 학생 수가 너무 적으니까 합쳐갖고 기숙형 학교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 여기 행정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치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별빛중학교가 만들어졌는데, 별빛중학교를 만들려고 하니까 틀을 닦아야 되잖아, 그죠? 틀을 닦으니까 이런 유물들이 나왔어요. 이런 유물들이 나왔는데 이 유물들은 지금부터 2600년 전쯤 유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학교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발굴했을 때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 더 깊숙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아직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산면 연계리에서 나왔는 건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영천서 의성가는 국도 도로를 닦다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이 됐는데 현재 이것은 사진만 남아있지 유물은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보고서도 없어요. 보고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은 적어도 한 2200년 전에 유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물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왔는데 금호어언리에서 출토가 됐어요. 금호어언리에서 출토가 됐는데 이것은 한 2000년 전에 유물로 보고 있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유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발굴이 어디가 됐는지 거의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발굴 보고서가 남아 있어요. 발굴 보고서가 남아 있고 이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것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크게 해놔서 그렇지 길이가 한 7, 8cm밖에 안 됩니다. 두 개 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해갖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금색, 은색으로 해서 거의 4개가 되죠. 그죠? 이래갖고 하나에 15,000원씩의 기념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념품 가게 가서 이래 보니까 이거 영천 건데 관심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해서 딱 들어보니까 밑에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영천 금호 어언리 출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사갖고 와서 제가 금호 사람들한테 너가 이런 것 좀 자각해야 된다라고 준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말 갖고 우리 영천이 말을 활용해서 산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말 모양 대구는 요즘 말로 하면 버클입니다. 그죠? 버클이고 요 말 모양 이런 장식품도 청동으로 된 장식품도 나오고 요것은 이제 청동 거울입니다. 그죠? 이제 보통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한경이라고 한나라 거울이라고 해서 한경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이 발굴이 됐는데 이것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실물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발굴된 지 얼마 안 됩니다. 발굴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고경 용전리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건 발굴되는 게 아주 우연찮게 발굴이 됐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고추농사를 짓던 노인네가 고추농사 지니까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 아이고 요즘 포도나무 심으면 좋다 하는데 포도나 좀 심자. 그래갖고 고추를 다 이제 하고 이제 포도를 심기 위해서 땅을 이렇게 좀 하니까 요런 게 나왔어요. 요런 게 나오니까 뭐처럼 보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누가 뭐 옛날 낫이나 뭐 이런 거 버려갖고 이거 녹슬었는 모양이다 해갖고 주워갖고 나중에 엿장 쏘면은 엿하고 바꿔 먹으려고 주워갖고 이 처마 밑에 이렇게 모아뒀어요. 모아뒀는데 운때가 맞을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 고등학교 국사 선생이 거기 지나가다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어르신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 우리 밭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귀중한 거니까 군에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도 촌 노인분들 관공서 가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국사 선생이 관심이 얼마나 있었으면은 한 보름쯤 있다가 다시 가봤어요. 신고했는가 싶어갖고 안 했거든요. 그럼 어르신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하고
신고를 했어요. 요거만 이제 신고를 하니까 공무원들은 이거 보니까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러는데 제가 봐도 잘 모르겠다. 이래갖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보자 해서 경주국립박물관에다가 이제 보내갖고 이게 뭐냐 이랬더니 일주일도 안 돼갖고 발굴합시다. 부분 발굴합시다. 이래갖고 발굴을 했는데 무덤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무덤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왔는 게 한 100종류 정도, 100개 이상 유구가 나왔어요. 유물이 나왔는데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1번이고 2번, 3번, 4번, 요거 5번 이래 따지면은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 나중에 이거 중에 여러분들한테 추첨해가 드릴게요 하면은 어떤 거 하랍니까? 1번 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예, 2번. 예, 3번 동전입니다. 그죠? 요 4번, 5번 좋지요. 그죠? 자, 요게 발굴되기 1년 전까지 국가에서 시책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이 만든 것 중에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은 소유가 국가입니다. 소유가 국가인데 발굴을 할 때는 땅 주인이 발굴비를 다 냈어야 돼요. 발굴비 다 내고 뭐 이런 게 나오지요. 그럼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보면은 저 대추밭 백한의원이라고 그분 한약방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갖고 마당에 창고 하나 지으려고 이 발굴 좀 했어요. 발굴 좀 하기 개송부가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니까 돈 한 1억 2천 정도 한 30년 전에 1억 2천은 굉장히 컸습니다. 1억 2천 들여갖고 나왔는 거 다 국가에 주고 창고도 못 짓고 덮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파트 짓는다 뭐 공사 현장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발굴하고 하면 공기가 길어지니까 수지 타산 안 맞지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법을 바꿨어요. 발굴비도 국가가 부담을 하고 여기에서 이래 발굴돼 갖고 나오면은 그 가치에 따라서 지주에게 보상을 해줬어요. 이거 발굴하고 뭐 한다고 이 그 농부 고경 용전에 있는 농부 한 2년 농사 못 지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밭은 크지는 않습니다. 않더라만도 그래 농사를 못 지어갖고 손해 봤다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 찾아가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한 700만 원인가 보상을 받았어요. 제일 비싼 게 요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이상 전에 쓰던 자동 화살 발사 장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옛날 말로 하면 쇠뇌라면 잘 못 알아듣는데 석궁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그죠? 석궁은 다 보셨잖아. 그죠? 석궁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쇠뇌가 주로 중국에서 현재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못하는 얘기가 이 유물이 많이 발굴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발굴이 됐지만은 주로 대동강 유역에 거의 평양 중심으로 그렇게만 발굴됐지 한강 이남에서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다른데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중간 보고에 와갖고 이걸 보고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 무덤의 주인은 굉장히 힘이 셌구나. 왜냐하면 최신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셌구나. 아니면 무기중개상일 것이다. 무기 이렇게 팔다가 못 팔아갖고 자기 무덤에 갖고 갔을 것이다 하는 농담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그 골벌국의 읍치는 현재 금강산성이 있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까지 직선거리로 한 5km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5km 멀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5km는 앞마당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권역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깊숙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지금 이제 신령 환암리에서 발굴이 됐는데 신령 환암리에는 이제 4세기, 5세기 성곽이 있어요.
4세기, 5세기 성곽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은 요즘 성곽을 하도 많이 보셔갖고 이게 무슨 성곽이고 이래요. 옛날 성곽은 돌축을 이렇게 쌓고 다 흙으로 이렇게 덮거든요. 그러니까 흙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석축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쌓는 그런 성곽만 보시다가 이런 성곽 보시면은 이게 무슨 성곽이고 그래요. 금강산성, 저기 가상리 산성, 거기 있는 저 하남리 전부 이제 이건 토성인데 그런 성곽이 있고 거기에는 또 고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여 기 이상 있어요.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발굴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발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회도로 나면서 역시 영천서 의성가는 28호 국도 우회도로 하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발굴을 해야 되죠. 3분의 1 좀 넘게 발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유물들이 한 15,000점쯤 나왔어요. 이거는 골벌국이 항복하고 난 뒤의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에서 금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금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귀족 아니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 귀족이 살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거기에 귀족이 살았다면 어떤 귀족일까? 이렇게 좀 이제 저희가 유출을 하면서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물도 현재는 우리 영천에 안 있거든요. 아까 좀 국가 소유라 그랬잖아, 그죠? 국가가 다 이렇게 수장을 못하니까 발굴했는 데에서 수장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영천에 박물관 짓고 나면은 우리 찾아오면 되지? 안 줍니다. 그거 찾아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머지도 발굴하자라는 거 좀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영천에 박물관이 제대로 된 박물관이 있어서 그런 영천에 있는 박물관이 예산을 들여서 발굴하면은 우리 수장고에 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천 사람 보고 싶다 그러면 특별전 해갖고 좀 꺼내갖고 이렇게 전시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보면요,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생색도 많이 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것은 좀 발굴을 좀 늦추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삼국 사기에 이제 보면은 영천 얘기가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영천에 지금 이제 금호에 가면은 화랑설화 마을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화랑설화 마을을 만들어 놨는데 화랑설화 마을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유교 문화권 개발 사업.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이제 경상북도 북쪽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 투입을 하자. 그래서 그 돈 예산이 너무 많아갖고 아직까지 다 못 쓰고 뭐 반납해야 될 입장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와만 얹히는 집은 신청해라. 고쳐줄게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다른 데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유교 문화권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그 백가정명 토론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유교 문화권이라 그러면서 유교의 본산은 그 대한민국 유교를 따지면은 보은정봉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보은정봉주 선생 고향에는 와 예산 한 푼 안 주노. 우리도 좀 더. 이렇게 하면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 이렇게 하고 또 신라문화권께서 경주만 요리하고 그다음 가야문화권 해갖고 고령, 성주, 구미 이렇게 예산을 했어요. 그래 빠진 데에 기분 나쁘잖아, 그죠? 빠진 데에 기분이 나빠갖고 막 하니까 처음에 팔공산 권역 사업 이래 갖고 뭘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안 돼 갖고 이제 화랑 관련해 갖고 이제 예산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화랑 관련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 수행했는 데가 경주, 청도 그리고 영천, 경산 이렇게 네 군데였어요. 그러면 경주는 화랑의 본산이잖아, 그죠? 경주는 뭐 아무런 이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청도는 뭐냐면은 세속오계를 만든 원광법사가 청도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경산은 김유신의 본거지죠, 그죠? 김유신의 본거지니까 충분히 돼요. 그러면 영천은 공무원들 머리 아파 죽겠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김유신 얘기를 좀 해서 하자 해서
이제 김유신 얘기를 그때 이제 자료를 쭉 만들었어요. 만들어 갖고 신청을 했더니 다행스럽게 돼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김유신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삼국 저 사기의 열전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제가 중간에 좀 잘라갖고 그런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대충 이제 김유신이 영천하고 관련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전체로 따지면 이게 지금 2페이지 분량인데 전체 따지면 한 열 몇 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실 수는 없고 오늘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이제 첫 줄이 여기입니다. 그죠? 저 공이 15세에 화랑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부르기를 복종해서 하고 부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용화향도라고 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무슨 절이죠? 인연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용화향도라고 불렀다 이랬어요. 화랑은 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물입니다. 화랑도는 무리도자를 쓰거든요. 그 무리에 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김유신이 이끌던 화랑의 무리는 용화향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가 나이가 15살 때입니다. 15살 때인데 화랑을 해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하잖아. 그죠? 훈련을 하는데 김유신은 굉장히 의욕이 넘쳤던 사람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공부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서 17살에 그 2년 있다가죠. 2년 있다가 17살에 이제 큰 뜻을 품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중학석굴입니다. 중학석굴에 들어가는데 많은 학자들은 중학은 803이다. 우학, 중학, 803, 03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경주 사람들은 경주 다 하고 싶거든요. 경주 다 하고 싶으니까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김유신이 들어간 데는 경주에 있는 단석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유신이 웬 노인네를 만나갖고 비서와 보검을 얻어서 보검을 실험하면서 딱 바위를 내리쳤더니 바위가 쭉 갈라졌더라. 그래서 단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주에 단석산이 있습니다. 우리 단석산이지 다른 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경주만 자료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항변을 못 하다가 다른 요즘 젊은 학자들 굉장히 자료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중학하는 것은 803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천에 있는 804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뒤에 또 여기 중학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는 영천 땅으로 안 돼 있고 압독국 땅, 암양 땅, 경산 땅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경산이나 영천이나 뭐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노인을 만나갖고 이제 노인 이름이 이제 난성인데 난성을 만나갖고 넘어갔네. 난성을 만나갖고 비서와 보검을 얻게 됩니다. 비서와 보검을 얻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큰 꿈을 꾸고 이제 나중에 삼국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게 은혜사에 있는 중암암 돌구멍절입니다. 돌구멍절인데 돌구멍절 뒤에 가면 극락굴이 이렇게 있어요. 극락굴에 이래 보면 이렇게 둘러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극락굴이 중학석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이 극락굴 뒤쪽에 가면 이런 바위가 몇 개가 있어요. 단석. 이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설화막을 만드는 데는 자료 충분하잖아. 그죠? 설화는 거짓말이라도 돼요. 얘기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전해 온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이제 바탕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화랑설화 마을에 또 일화가 하나 있어요. 화랑설화 마을 처음에 만들 때는 그게 없었어요. 뭐 제가 자문해 줄 때는 뭐 하다가 다 해서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한 날 가보니까 이제 공사 다 끝나고 이제 준공할 즈음에 가보니까 이 요상한 병정 같은 게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고 하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갔던 사람 토끼 아이가 하고 토끼는 무슨 토끼 양아이가 뭐 이래 돼가 그래 뭐로 만들어 놓고 양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왜 양으로 만들었어? 이러니까 김유신이 양띠라 하거든요. 그래가 아니 김유신 양띠 아니다. 아니 진짜 여기 가는 기라. 그럼 바꿔야 됩니까? 여기 가는 기라. 그래갖고 내가 뭐라 했냐면은 김유신은 양띠 아니지만은 김유신이 영천 중학석굴에 처음에 왔을 때 양띠다. 12년에 왔거든요. 그러면 영천하고 연결 지으려고 하면 양해도 된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 놨는 거 스토리만 이렇게 잘 입히면 된다. 이래서 한 적이 있는데 김유신이 영천에 왔던 게 17살 그 양띠 때 12년에 왔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난승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난승이란 얘기가 나오고 이 난승이란 사람이 이제 그걸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유신이 이때는 김유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삼국 사기가 만들어지는 건 김유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4, 500년 뒤에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약간의 다른 얘기가 가미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현존하는 삼국의 얘기 중에는 제일 오래된 책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부는 믿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 아까 말씀드렸죠. 청도는 이걸 갖고 자기들 불리한 거 다 빼고 자기들 유리한 것만 빼갖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영천은 거기보다는 조금 늦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늦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화랑설화 마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어갖고 준공식을 해서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고라 여신인데 고라 여신은 조금 이따 또 저 삼국 유사에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삼국 사기에 보면은 임고군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임고군. 그 영천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군 이름은 임고군입니다. 그 영천의 임고군인데 임고군은 본 전랴화군과 군을 그 경덕왕 때 개명을 해갖고 금영주다, 영현, 그리고 다스리는 그 현이 5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어요. 고려사는 또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고군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인용을 할지는 이제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전랴화군이 현재 영주다. 그래 이걸 이제 삼국 사기를 썼던 것은 벌써 고려가 개국하고 난 뒤에 근 200년쯤 지나서 쓰여지거든요. 그때는 벌써 우리 고을 이름이 영주로 변했습니다. 그 장진현 하는 것은 축장 땅입니다. 지금 축장. 축장이 조선 후기까지 영천 땅이었습니다. 영천 땅에다가 나중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축장에 가면은 이밤서원 여헌장영광 선생이 논일던 이밤서원이 있는데 이밤서원의 제대로 된 역사는 다 영천 거죠. 그죠? 나중에 그 이후에 포항으로 포함됐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임천현, 도동현. 그리고 임천, 도동은 지금 전랴화하고 어떤지 또 한번 봐야 돼요.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또 신령현도 있고 그 다음에 민백현도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백현은 여기에는 이제 매열차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래는 매열차현인데 경덕왕 때 합쳐갖고 신령현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매열차현이라는 말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뒤에 가면은 매숙차현으로 나와요. 글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마다 자기가 받는 자료 갖고 매숙차현이 맞다, 매열차현이 맞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이게 먼저 쓰여졌으니까 이게 맞지 않겠느냐. 글자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 인고군은 본래 전랴화 군인데 경덕왕 때, 그래 지금부터 한 1300년쯤 전에 임고군이었다. 그래서 영천에 포원정몽주 선생 모신 서원 이름이 임고서원입니다. 그 여러분들 보통 서원은 지명을 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인고면에 있으니까 인고서원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고서원이 지금 이름 지어진 지는 480년 가량 돼가고 인고면 이름 지어진 지는 1914년에 지어졌으니까 100년 조금 넘어요. 그래 인고서원이 있기 때문에 인고면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인고서원 이름은 바로 임고군에서 따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라에 또 이제 제사를 지내요. 옛날은 제정일치입니다. 제사와 정치는 하나 같은 겁니다. 그죠? 제정일치인데 신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눴어요. 큰 제사, 대사, 그다음 가운데 제사, 중사, 그다음에 작은 제사, 소사 이렇게 나눴어요. 대사는 세 군데만 지냈습니다. 세 군데만 지냈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냐? 나력 또는 내림이라고도 합니다. 나력, 스피부에 있다. 둘째, 골화, 전략화군에 있다. 셋째, 혈례, 대성군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성군이 삼국사기에 어떤 기록에 보면 경주로 나와요. 어떤 기록에 보면 청도로 나와요. 그래서 청도 사람들은 혈례가 청도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국사기만 주로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삼국사기를 다 들춰보면은 대성군은 경주다. 이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토론회 하는데 몇 번 분리 갔거든요. 분리 갔는데 남 싸우는데 끼어들어갖고 내가 얻어 터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왜? 골화 여신은 우리 영천이라고 누구나 다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는데 나는 뭐 듣고만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다 오면 되지. 괜히 그 맞다라고 이렇게 손들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누구 싸우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저거 약해 보이잖아. 그죠? 약해 보이니까 어디가 또 달려붙었냐 하면은 포항, 신광에서 신광이다.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갖고 이제 세 팀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 못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요는 이제 저 나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림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혈례 이 세 여신은 그 여성으로 지금 비정해서 그렇지 호국신입니다. 그죠? 이 호국신이 있는 세계산의 삼산대제를 큰 제사를 지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영천이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조금 있다가 삼국유사의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김신조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사, 가운데 제사는 이제 5군데 하고 또 다른 산들이 나와요. 우선 이제 여러 개인데 그 오악을 꼽습니다. 오악. 그 동쪽에 있는 토암산 대성군이라고 되어 있죠. 토암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바로 제사조항의 토암산에서 대성군 해갖고 나와요. 그러면은 경주다. 이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지리산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 청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청주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것은 계룡산, 웅천, 지금 공주지요. 그죠? 그 다음 북쪽에 있는 것은 태백산, 그 다음에 중 또는 부악, 이룬공산, 압독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5개, 중사를 지내는 게 이거 말고도 있지만은 그 산을 중심으로, 큰 강을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사를 지내는 곳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악만 꽂았는 이유는 오악 다른 데는 영천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영천을 어디 끌고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산, 바로 중악 또는 부악 여기 이제 우리 영천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영천은 큰 제사, 대사도 지내고 가운데 제사도 지내던 곳이다. 그리고 영천이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삼국유사에 보면은 골화에 대해서 나와요. 아까 우리가 이제까지 골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골벌은 음을 땄어요. 벌. 골화는 훈을 따면은 이거 무슨 화자지요? 불화. 그러니까 벌, 불 같은 뜻입니다. 골화나 골벌이나 같은 뜻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이 삼국유사의 골화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역시 김유신조에 나옵니다. 김유신조에 나오는데 여기 볼까요? 유신공이 이제 을묘년에 태어나서 을묘년 양띠 아니죠, 그죠? 무슨 띠입니까? 토끼띠죠. 을묘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등에 7개 별이 있다. 7개 별이 있다는 얘기는 옛날 위인에 많이 나옵니다. 포원정몽주 선생도 어깨에 점이 7개 있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 신기하다 하는 얘기일 때 많이 나옵니다. 아까 중학에 몇 살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17살.
요때 이제 18살, 그 다음 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에 갔다 나와갖고 국선이 됩니다. 국선은 화랑중의 대장이거든요. 국선이 돼갖고 이제 삼국통일 이 꿈을 꾸고 있는데 그 밑에 고구려 첩자였던 백석이 있었어요. 낭도 중에. 백석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홍이시여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내가 고구려 적경지역에 살아서 고구려를 잘 아니까 고구려 연탐을 떠납시다. 해갖고 이제 김유신하고 이제 길을 나서게 돼요. 영천까지 오면 하루가 되겠죠. 그죠? 하루 왔을 때 누가 나타나느냐면 이제 여기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죠? 가는데 이제 새 여신이 이제 나타나갖고 맛있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맛있는 것도 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놈 저거 띄고 내 따라가면 더 맛있는 거 주지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살 따라갑니다. 살 따라가니까 한 바퀴 뺑 돌면 신으로 변하죠. 우리는 신라의 호국신인데 너는 지금 신라의 주축인데 네가 저게 게임에 빠져갖고 사지르고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갖고 너를 도와주러 왔노라. 그래서 실정을 얘기를 해줘요. 실정을 얘기를 해주니까 이 김유신이 깨달아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문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삼국유사에는 많은 학자들은 전부 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가는데 깜빡하고 고구려 지도 안 갖고 왔다. 하루밖에 안 와서 얼마나 다 헤이고 서랍을 가갖고 다시 지도 갖고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 서랍을 딱 가갖고 경주 가서 이제 볼금 묶어갖고 문초로 하니까 고구려 첩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홍을 꼬셔갖고 저기 고구려 데려가서 죽여버리려고. 그게 이제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 보장항 얘기, 보장항 부인이 사통했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 삼국유사에 다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국유사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하고 난 뒤에 여기 때 새 여신이 나오죠. 새 여신 이름이 우리들은 나림, 내림이라고도 합니다. 나림, 내림, 혈례, 고라 등의 세 호국 여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국 사람이 유인해 가는데 니 그것도 모르나 하고 이렇게 나무래 갖고 이제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죠? 그래 갖고 여기 가면 이제 중요한 문서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중요한 문서를 두고 왔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백석기를 죽이게 됩니다. 백석기를 죽이고 난 뒤에 음식을 갖추어서 아까 말씀드린 새 호국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흠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신라 삼산대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삼산대제 중에 우리 영천은 분명한데 나머지 두 개, 내림이나 혈례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연구를 해갖고 거들어 주려고 하면 열심히 연구해갖고 싸움 좋아하는 구경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가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길만 하면은 싸우세요. 싸워갖고 지면은 그 참 비참합니다. 그죠? 자,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영천에 관산동에 가면은 이 복숭아밭에 이런 돌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두 개가 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와나 어떤 도자기 편이 많이 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지금 묘소가 있는데 1단, 2단, 3단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삼산대제를 지내던 신전이 아니겠느냐. 이 돌은 자연석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가 신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발굴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발굴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루고 있다. 그리고 이 산이 있는 곳에 이쪽으로 보면은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경주 가는 철도.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철도 건너편 산. 지금 이제 탄약창이 들어서 있는 산인데 그 산에는 지금 줄잡아 고분이 한 150개 정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탄약창을 만들면서 길을 닦으면서 포크레인으로 막 민태해갖고 그때 막 폭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는데 현재는 뭐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봉분으로 현재 남아있는 게 한 50개 정도 남아있어요. 한 50개 정도 남아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부분 발굴을 한번 했어요. 완산동에 처음에 그쪽에다가 박물관을 짓자는 얘기가 나와갖고 그 부분 발굴을 했는데 무덤 길이가 광이 9m. 9m 정도 같으면 굉장한 무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무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애석하게도 전체 발굴을 못 해갖고 아직까지 그쪽일 것이다는 추정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주라는 얘기. 이 고려사는 이 원전이 지금 고려사도 원전이 지금 국가에서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이 부분 우리가 나오는 부분 동경유수관 부분만 우리 원래 자료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저쪽 춘천, 인제 이쪽 자료가 들어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잘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 거 안 있겠나 싶고 그거 들어가니까 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거만 없어요. 우리 거만 없는데 원문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기는 고려사는 나중에 이제 조선에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조선에 만들어지는 건데 영주는 고려 초에 신라 임고군과 도동, 임천 두 현을 합쳐서 설치하였다. 고을부라고도 한다. 그래서 아까 고을부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불리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하는 연도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자료가 안 나오니까 고려 초라고만 알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고려 성종 14년 995년입니다. 네, 영주 자사가 되었다. 영주 자사는 무슨 벼슬아침입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고을 이름을 정해줬지만은 관리를 파견을 안 했어요. 관리를 파견을 안 했는데 이때 성종 14년 995년에 비로소 관리를 파견을 했는데 전 고을에 다 파견하진 않았어요. 자사가 파견됐는 데가 15군데밖에 안 됩니다. 15군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15군데 같으면 굉장히 작죠. 그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절도사 12명. 전체 우리가 요즘 개념으로 하면 도 개념으로 절도사, 그 다음에 그 도단련사 7명, 그 다음에 단련사 11명, 그 다음에 이제 방어사 21명. 그러니까 전체 한 66군데만 이렇게 관리를 파견을 했어요. 그 중에 영천이 포함이 되어 있다. 영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영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한 10년 정도 안 가요. 자사라는 제도가. 이때 그 뒤에 10년 뒤에 또 벼슬 명칭이 바뀌어요. 그때는 또 영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중간에 현종 9년에 경주에 속해 있다가 명종 2년에는 간무를 두었다가 그 뒤에 지주사가 이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벼로는 익양 또 영양이라고도 한다. 고려마을에 본주에 본고을에 이지은소가 있었는데 현으로 승격시켰다. 이렇게 돼요. 이지은소는 지금 은혜사 있는 쪽입니다. 은혜사 있는 쪽인데 은소는 뭐냐 하면은 옛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향소후곡 하는 얘기 들었죠. 그죠?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향 다음에 나오는 소입니다. 은을 만드는 소입니다. 천민 집단이 살던 곳. 근데 천민 집단이 살던 곳인 이지은소가 현으로 돼요. 이지현으로 돼요. 왜? 여기 출신인 이제 옛날 좀 천민이겠죠. 그죠? 천민인데 원나라가 갖고 내시로 돼 갖고 이제 환관이죠. 환관이 돼 갖고 벼슬을 조금 약간 해요. 약간 하는데 옛날에 이 고려 시대에 원나라 시대에는 환관들이 여기에 그 뭡니까 외교관으로 오는 겁니다. 그죠? 환관들이 외교관으로 오니까 와갖고 왕한테 막 윽박 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 현 시켜줘. 해갖고 막 해가 현이 됩니다. 현이 돼갖고 처음에는 신령현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영천으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지연서도 지금 정확한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은혜사 근처일 것이다는 정도만 알지 확실히 현재 이렇게 답사를 해보고 발굴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최혜라는 사람이 고려시대의 명문장관인 최혜라는 사람이 이지현 비문을 지어갖고 있는데 그 비는 현재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비문만 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비문에 이렇게 잘 더듬어 보면은 은혜사 인근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은 이제 본래 사정화현으로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임고군의 영현이 되었다. 현종 9년 경주에 내속되었다가 공양왕 2년에 간무를 두었다. 이때는 이제 영천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죠? 경덕왕 때 여기 나오죠. 매숙차현, 열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매숙차현을 민백현으로 고쳤다가 뒤에 현에 합속시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숙차현이 민백현이다.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학자들은 매열차현, 원래는 매열차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매열차현하고 민백현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맞는지는 좀 더 발굴을 해보고 이제 자료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고려시대에 영주로 이름이 붙여졌는데 영주라는 명칭을 가진 지가 우리가 벌써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조선 태종 때, 조선 태종 13년 같으면 1413년입니다. 그죠? 이때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전부 고을주자를 쓰고 있는데 고을주자 쓰는 것 중에 조그만 놈들은 미안하지만 너 고을주자 쓰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그만 주는 전부 매산자를 쓰든지 내천자를 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 같은 날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국에 경기도 가면 포천 있죠. 그죠? 포천 이때 바뀝니다. 경남에 가면 사천, 그다음에 충청도 가면 제천, 뭐 이렇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1413년도에 비로소 영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이거 같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 고을주자나 이 내천자는 고을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영천 이름에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영천 이름은 기령자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령자가 뭐다 하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조에 보면 태종 17년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신령현이 원래 현 소재지가 어디 있었냐면 삼창에 있었습니다. 삼창 또는 선천. 그 지금 화남면사무소 앞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쪽에 현이 있었는데 1417년에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은 장수역 땅으로 이치를 합니다. 장수역 땅으로 이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경상도 관찰사가 그리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왕이 옮겨라 해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수도라 하는 것은 뭐냐면 큰 역이거든요. 장수도 밑에 많을 때는 한 17개, 적을 때는 한 13개 정도 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천에 있는 역도 청통역이나 청경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도 찰방이 거느리는 역은 이제 경상, 영천,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일부까지, 구어역은 이제 울산 북부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지역을 관장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더 발전해야 된다 해서 옮기잖아. 그죠? 근데 장수도를 다스리던 사람은 찰방이라고 불렀어요. 찰방은 현감이나 군수보다 직급이 낮아요. 낮은데 끝발은 더 세요. 왜 세냐? 왕명을 직접적으로 직보를 합니다. 왕한테. 그리고 범인들 체포하면 바로 호송도 하고. 그 요즘으로 치면은 옛날 우리 이전 정권 때 보면은 있었던 거 있죠. 그죠? 군대의 보안사. 보안사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보안사 있는 이병 상병들 계급장 안 달고 다니죠. 안 달고 다니면서 막 갔다가 게 됩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 우리 경상도에 이제 그런 찰방이 다스리던 여기 5군데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신령에 있는 고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1417년에 이리 옮겼다. 그거는 뭐 확실히 왕조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데는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하면은 저쪽으로 지금 저 환안면 사무소 옆으로 흐르는 강 이름이 고현천입니다. 애꽃자 고울현자, 애고울이 있던 천이다.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영천이라는 얘기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천이란 이름은 이게 참 운이 좋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왜 영천 고을 이름이 기령자를 썼는지. 그러면은 이 기록이 어디 남아 있느냐 하면은 사가 서거정이 지은 명원루 기문에 남아 있습니다. 명원루는 지금 조향각 서세로입니다. 그렇죠? 조향각 서세로 이전에 임진왜란 때 불타기 전에 이름이 명원루입니다. 이 명원루는 이제 포은정몽주 선생이 계실 때 당시에 영천 고을원님이었던 부사 이용과 함께 만든 누각입니다. 그래서 영천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누각인데 이 누각이 예초롭게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난 뒤에 다시 짓게 되죠. 다시 짓게 되고 지어갖고 조향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또 누각이니까 2층 집이니까 서세로라는 현판을 그 뒤에 이제 다시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가서거정 선생의 문집에 이런 기록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3권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죠? 잘라서 붙여갖고 보기 좋게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요거는 지금 조향각에 요 명월로 기해서 이런 현판이 현재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후에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새로 각을 해서 붙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명월로 기문에 딱 나옵니다. 영천은 경상도의 아름다운 군이다. 나의 고향 대구와 멀지 않다. 사가서거정 선생 고향이 대구입니다. 무진년 1448년입니다. 세종 30년에 거정이 태수 손사성 선생을 배웠더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군 이름을 영천이라 일컫는 것은 두 물의 뜻에서 취한 것이다. 기령자를 이렇게 자르면은 위에 이 두 위자가 되고 밑에 물숫자가 됩니다. 두 개의 물줄기에서 취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대개 두 물은 자모산, 그래서 자모산 하는 것은 보현산입니다. 보현산에서 발원하여 두 갈래로 나뉘어 꺾여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군 앞에 이르러서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영천여고 앞에서 합쳐져 갖고 이제 금호로 해서 경산으로 해서 대구로 해서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들지 오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1448년 같으면은 사가서거정이 좀 젊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이 기문을 언제 지으신지 아십니까? 기문은 이 얘기를 듣고 39년 뒤에 기록을 합니다. 39년 뒤에. 얘기 들은 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대단하지만은 기억해갖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줘갖고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손사성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사성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손사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손사성이 태어나기는 경상도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주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청송 안덕으로 이주를 합니다. 청송 안덕으로 이주를 하는데 이분이 과거 급제하기 전에 문과 급제하기 전에 뭘 했느냐 하면은 성문원에 근무를 했어요. 성문원. 성문원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외교 문서를 다루는 곳입니다. 외교 문서.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교 문서는 이문이라 그래갖고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북경에서는 구어체를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까다로운 일을 15년, 20년 가까이 그 성문원에서만 근무를 했는 사람이거든요. 손사성이. 그러니까 그게 어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하고 또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할 때 많은 도움을 서로 승문원에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럼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창제했던 연도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예? 예, 1446년은 반포했는 해고 43년에 창제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46년에 반포를 하거든요. 요거는 48년에 했다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노력의 산물인지 몰라도 1447년에 손사성 군수가 영천 군수로 옵니다. 와서 한 4년 정도 있어요. 그때 또 손사성 군수가 여기 와 있을 때 운 좋게 또 사가서생이 들러갖고 이 조양각 저 명월로에 올라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된다. 그 참 인연이라 하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손사성 군수는 또 영천하고 또 인연이 있어요. 손사성 군수가 아들이 3명입니다. 아들이 3명인데 위에 2명은 문과급제를 해요. 문과급제를 하는데 그 첫째가 누구냐면 손욱이라고 외자습니다. 제 욱자하고 똑같습니다. 손욱. 손욱은 이제 좀 일찍 죽어요. 일찍 죽는데 딸만 셋 두고 죽습니다. 딸만 셋 두고 죽으면 옛날 조선시대 같은 거 어때요? 양자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잖아. 그죠? 양자 조선 초기에는 양자를 못 드렸어요. 양자를 못 드리고 아주 고관 대작을 지낸 사람들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봉사손이라 그래서 제사를 받드는 후손.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양자를 못 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여성들도 똑같이 대우를 해줬어요. 대신 권리만 누리면 안 되죠. 의무도 똑같아요. 제사도 똑같이 지내야 돼요. 그래서 사위가 3명이죠. 딸이 셋이니까. 그 첫째 사위 이름이 조문님입니다. 한양조신데 조문님인데 조문님이 조광조에 난 때 염증을 느껴갖고 영천으로 입향을 합니다. 영천 어디? 자양으로 입향을 합니다. 그러면 손욱의 산소는 어디 있느냐? 자양에 있습니다. 자기 딸이 거둬준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누구냐? 손소입니다. 손소. 손속하면은 이제 우리 영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경주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손소가 만든 마을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양동마을입니다. 양동마을에 손소의 장인어른이 딸 하나밖에 안 뒀어요. 무남동녀. 굉장히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딸 하나만 있으니까 손소를 사위로 맞이해갖고 손소를 그 마을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백당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백당 유명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큰 인물 3명 난다. 이래갖고 요즘은 딸내미들은 거 와서 못 놓도록 합니다. 왜? 외손 잘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며느리만 놓도록 하지 서백당에서 못 놓습니다. 왜? 손소의 둘째 아들이 손중돈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제인데, 호가 우제인데 그분이 한 명이고 첫 번째 태어났고 손소의 사위가 2번입니다. 2번이니까 딸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딸을 줬는데 그 딸이 와가 우기고 그 서백당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회제 이연적입니다. 그래 이제 2명 태어나서 1명 남았는데 그거 못하게 하겠죠. 그죠? 지금 그래서 서백당에서는 며느리만 낳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회제 이연적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회제 이연적은 둘째 부인에서 낳는 이제 혈손이 있어요. 이전인이라고 호가 잠개입니다. 잠개 이전인이라고 있고 거기도 이제 둘째 부인에서 낳기 때문에 인정을 잘 안 해줘갖고 양아들을 드려요. 그 양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이응인입니다. 그 이응인은 영천 신령 현감을 지내요. 그래서 신령 면사무소 가면은 선정비가 쭉 있는데 이응인 선정비가 있어요. 그러면 신령에 보면은 영천의 조양각처럼 고우에 환벽정이란 정자가 있어요. 그 환벽정에 회제 이연적이 와서 시도 남긴 게 있어요. 그러면 영천하고도 약간 인연이 있죠. 그죠? 이렇게 둘러보면. 그런데 이전인의 묘소는 영천이 있습니다. 이전인의 묘소는
임고, 수성리, 영전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건너편에 그 장상곡에 옛날 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 서원 해철령 때 회철이 되고 그 서원은 지금 옥산 서원 안쪽에 마을에 가면은 장산 서원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손사성 군수한테 저 같은 사람은 억수로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영천이라고 이름 짓는 격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 낀데 이래 한마디로 딱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이제 그래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이모년 62년에 이제 사가서 의정이 또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 태수 정차공이라고 나오죠. 정차공이라고 나오는데 정차공이라는 이름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천을 관양으로 쓰는 성씨가 6개가 있습니다. 신령 빼고 영천으로 관양을 쓰는 성씨 6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까? 영천 이씨, 영천 최씨, 영천 황보씨, 영천 윤씨. 거기까지 잘 알겠죠. 나머지 2개는 잘 모르죠. 영천 김씨라고 있습니다. 영천 김씨는 영모 사건이 연루가 돼갖고 그 후 저 사람들이 거의 함경도 지방에 가서 살다가 지금 월남해 갖고 울산에 몇 집 살고 우리 저 영주에 몇 집 살고 제주도 좀 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성씨가 영천 정씨입니다. 영천 정씨. 그 영천 정씨 시조공이 누구냐? 시조가 정차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차공이 영천 군수를 지냈는데 이 시조라 하니까 좀 이상하긴 이상한데 현재 우리 만성보나 이런 데 다 보면은 영천 정씨는 시조공이 정차공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정차공입니다. 이 정차공이 와갖고 이 명월루를 새로 이제 중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이제 그 왔다가 한 10년쯤 뒤에 또 이제 다시 지나갔고 그 1478년에 이제 높은 벼슬을 하면서 경상도 일대를 돌게 됩니다. 경상도 일대를 돌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때 거명하는 게 바로 영남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주에 있는 촉성루, 안동에 있는 영호루, 밀양에 있는 영남루, 울산에 있는 태화루, 양산에 있는 쌍병루, 김해에 있는 연자루 등이 이렇게 유명한데 그 이 누각 또한 그 사이에 백중을 다툴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훤히 보이는 전망은 다른 누각보다 훨씬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월로 빼고 6개 포함해서 영남칠루라고 하는 건데 한 600년 가까이 전에 기록이 그래 되어 있는데 500수십 년 전에. 그런데 요즘 각 저 시군마다 그렇게 하죠. 영남 삼루 같으면 도저히 못 빼는 진주 촉성루, 밀양 영남루 넣어갖고 자기 동네 거 하나 넣어가서 우리가 삼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영남 칠루에서 왜 영남 삼루가 되느냐 하면은 자 안동에 있는 영호루는 태풍에 떠내려가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콘크리트로 지금 자리에 새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훨씬 후대에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로 지었기 때문에 잘 인정을 또 안 해줘요. 그리고 양산에 있는 쌍병루 지금 없습니다. 김해에 있는 연자루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태화루, 태화가 항변에 있는 태화루인데 지금 굉장히 잘 지어놨어요. 지은 지 10년 안 됩니다. 그럼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삼루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의 촉성루, 밀양에 있는 영남루, 영천에 있는 명원루 그렇게 해서 영남 삼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서 이래가 그렇다는 얘기도 뭐하고 저거 삼루하면 그런가 하고 그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신윤종 군수가 와갖고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저 보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 집이 이제 저 동쪽에 있던 게 청량당이고 서쪽에 있는 게 쌍청당인데 이때 많이 더 키웁니다. 그런데 지금 쌍청당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청량당은 일제강점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 있죠. 이게 지금
청량당 건물입니다. 요 건물이. 요 건물이 지금 청량당 건물이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보면 저 선교사들 좀 있고 이렇죠. 그죠? 요게 조양각 동편에 있던 누각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있으니까 저것은 만약에 복원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 문화원 자리 그 언저리 좀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복원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과정이다. 이래 보면 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이 신윤종 군수가 누구한테 서거정한테 가서 기문 좀 받아오라고 얘기하냐면 서팽녀한테 받아오게 합니다. 조카. 사가 서거정의 조카입니다. 서팽녀는 누구냐? 달성서시 영천 입향조입니다. 이 사람 때부터 영천 와서 살아요. 그래서 영천에는 달성서시가 두 계파가 있는데 이 서팽녀 집들은 그 화북 자천집, 임고 은하, 고경 사는 집들은 이 서팽녀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남쪽에 지금 남부동 사는 서씨들은 시조공이 달라요. 거기는 서독하는 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두 성씨 다 달성으로 쓰는데 집들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달성 서씨 누구 일가 만났는데 뭐 인사 좀 해라 이러면 신뢰가 된다 이거죠. 그죠? 서팽녀가 영천 와서 살았기 때문에 서팽녀에게 이제 이 기문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1년쯤 있다가 이 기문을 지어줘요. 그걸 보내요. 이리 보내죠. 보내는데 예석하게 그 다음에 사가서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이게 서로 이래 잘 없었더라면은 영천에 대한 지명이 제대로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래 보실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명월루가 영천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인데 원래 명월루라고 했던 거는 이 사가서거정이 왜 명월루라고 했는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명월루 얘기를 여기 써놓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죠. 멀리 보니 두 눈이 맑아지네. 원목 즉상명 해서 명원 여기서 따왔다. 이렇게 사가서거정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둡니다. 설명을 해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명월루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조양각이 됐다 그랬죠. 그죠? 조양각이란 뜻은 조양이란 뜻은 뭘까요? 조양이란 뜻. 조양이란 뜻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봉황하고 연계를 지으시면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중국에 보면은 공자보다 한 500년 앞선 대학자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주공소공이라고 부릅니다. 형제입니다. 주공소공인데 그 주공소공의 형이 누구냐 하면은 무왕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문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있을 때가 가장 중국의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저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그랬죠. 그죠? 그 아들, 그 무왕의 아들이 성왕입니다. 성왕이 어릴 때 이제 주공과 소공이 이제 보좌를 해주지요. 그죠? 보좌를 하면서 소공이 이제 저 언덕에 올라가 갖고 이제 조양이라는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조양은 뭐냐 하면은 이 볕이 잘 뜨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곳이 조양이다. 그러면은 봉황이 그 오동나무 우거진 속에서 올라가서 기쁘게 우니가 태평성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양이란 뜻은 태평성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제가 어른들한테 듣기에는 영천에 가장 맥이 가장 뭉쳐진 곳이 어디냐면 지금 조양각 자리입니다. 조양각 자리는 알터,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알을 품고 있는 봉황이 부활을 해갖고 제대로 울기만 하면 영천이 빛이 날 텐데 아직 그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봉황은 상상의 세지만 봉황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 봉황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뭐 개차반처럼 살던 사람들도 초상이 나면 봉황 흉내 냅니다. 봉황 흉내. 초상이 나면 상주가
짝지를 짓지요. 짝대기. 무슨 짝대기 짓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자가 돌아가시면 대나무 짝대기 짓습니다. 왜 대나무 짝대기를 짓느냐? 봉황은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도 다른 것은 안 먹습니다. 죽실만 먹습니다. 대나무 열매. 6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나무 열매만 먹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 먹고 살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또 봉황이 구만리 장천을 날아가면서 아무 데나 깃들어서 안 쉽니다. 봉황이 쉬는 나무가 벽오동 나무입니다. 흰 오동나무. 그래 내간상, 그래 여인네들이 돌아가시면 상주가 짝대기 짚는데 벽오동 나무를 짚어야 되거든요. 내가 깃들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벽오동 나무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나무 짚느냐? 버드나무 짚습니다. 버드나무 짚는데 껍질 안 벗기고 이렇게 버드나무 짚으면 버드나무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상가집에 가보시면 상주 짝대기 짚을 때 이래 보면은 내간상 당했을 때 여인네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버드나무를 전부 껍질을 벗겨갖고 오동나무처럼 해서 짚습니다. 그때만 봉황 흉내를 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만 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 살아 계실 때 또 평상시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영천은 이 자리가, 조양각 자리가 나중에 조양각이라고 이름 새로 붙인 것은 봉황하고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봉황이 그 조양에서 울게 되면은 상스러운 세상, 태평성세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이름 붙인 게 서세로입니다. 상스러울 서자에 인간 세자, 상스러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천에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이것도 인연이잖아요. 그죠? 이런 인연들이 있을 때 우리 영천을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는데 제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는 쭉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고 여기 보면은 1487년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1448년에 얘기를 듣고 87년에 이 기문을 썼으니까 39년 뒤에 쓰는 겁니다. 그죠? 사가서 의정이 148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기 때문에 아주 저희들로서는 기쁘다 이래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이쪽에는 서세로가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조양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양각이라고 되어 있고 원래 이 누각 이름은 명운루지요. 그래서 명운루에 제하다 해서 이제 처음 시를 지으신 사람이 포은 정몽주 선생입니다. 그리고 부사 이용, 요 부사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원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부사 이용이 이제 차운시를 짓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를 남기게 되죠. 그죠? 남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자, 영천 이름이 무진년에 군 이름은 영천이라고 했는 것은 두 물에서 취한 것이다. 거의 두이자 플러스 물숫자가 기령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물은 뭐라고 했죠? 이수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자, 이수는 보현사면서 발원해서 자양 임고를 흘러서 영천 시가지를 관통하는 남천입니다. 남천의 공식 이름은 자호천입니다. 자호천이고 그 다음에 화북 화남을 거쳐 갖고 내려오는 게 북천입니다. 북천은 애꼬자 고을현자 써서 고현천이라고 합니다. 삼산에 대해서는 뭐 이설들이 좀 있으니까 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연산과 유봉산과 작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게 지금 남천 북천이 합쳐갖고 이수가 합쳐갖고 이 금호강이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도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천 캤지요. 자오천이 내려오는 게 어디하고 합쳐지느냐 하면 고경에서 내려오는 고촌천하고 합쳐집니다. 저기 지금 보면은 이제 금강산성 밑에서 합쳐지지요. 거기부터 금호강입니다. 공식 이름이.
그래서 금호강이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북천, 고현천은 쭉 내려오다가 어디로 합류가 되느냐 하면은 신령에서 내려오는 게 신령천, 옛날에는 서천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현재 지도상 표기로 봤을 때는 서천하고 금호강이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천이 금호강에 합쳐져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1872년도 군사용 영천 군 지도입니다. 그것을 확대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남천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까지가 남천이라 해야 되죠. 그죠? 여기까지가 남천이라고 되고, 여기 저 고천천인데, 여기 금호강이라고 현재는 표기를 되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 남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북천이지요. 북천이고, 여기서 내려오는 건 서천입니다. 서천이고, 여기에 합쳐져서, 이수가 합쳐지는 곳에서,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여기서부터 금호강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안에서 내려오는 북안천하고 합쳐지는 게 보면 여기 삼각주가 형성이 되거든요. 삼각주가 형성되는데 이게 감옥입니다. 감옥. 중재인을 가두는 감옥. 요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도에 갇히면은 이 삼각주기 때문에 물길 밖으로 별로 사람 안 지켜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지도가 남아있고, 여기에 보면은 뭐 객사도 있고, 그 다음에 남문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천 읍성 요태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영양군 이 대영의 묘소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지명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제가 시간상 뺐는데 각 마을도 다 역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이 합쳐져서 뭐 어떻게 되고, 현재 살고 계시는 것은 다 알잖아, 그죠? 동부동도 진짜 많은 마을이 합쳐져서 동부동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동부동 중에도 어떤 마을은 또 합쳐져서 무슨 마을이 되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날밤새 갖고 해야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못 해드리겠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최초의 소도 국가로 있던 골벌국은 생각보다 강력했던 집단일 수가 있다. 그런 집단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 초에 우리가 영주 자사를 파견했다 그랬잖아, 그죠? 자사를 전국에 파견했는 게 15군데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북, 경상남북도 다 합쳐서 8군데. 8군데 중에 우리 영주가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그때도 큰 고을이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이후에 조금 작아지고 뭐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영천이란 고을은 자랑해도 되는 고장이고, 또 그만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다. 그래서 우리 영천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기는 이 박물관 대학이 원래 이제 처음이잖아, 그죠? 여러분들 일기생입니다, 그죠? 일기생 중요합니다. 일기생 중요하고, 또 이 박물관이 우리가 지역사 박물관이다 보니까 우리 영천 얘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이번에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지명 갖고 얘기를 안 하고, 요거는 뭐 한 서너 장으로 압축해 갖고 막 넘어가는데, 스님께서 하여튼 뭐 자료 좀 다 망라해서 좀 해달라고 하셔갖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질문을 몇 분을 받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영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 이렇게 만나기 그리 안 쉽습니다. 궁금한 거 있거든. 지금 얘기하이소. 나중에 이래저래 만나기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얘기해 줄 것 같으면 술 안 받아주면 별로 얘기를 안 해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